자, 이어서 14장 우리 국제회의 개최 및 구성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공식 담당 요원을 우리가 선정해야 됩니다. 개최준비위원회 의장, 그걸 이제 회장단이 될 거고요. 부의장이 부회장, 그 다음에 사무국이 만들어지잖아. 사무국장, 준비위원회 또는 위원,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해야겠죠. 그런 회의 준비단을 구성하는 각 담당 임무를 결정해서 회의 개최를 위한 다음에 기초조정을 합니다. 여기 보다시피 분과회의가 있어요. 각각의 행사가 있으면 그 분과위원회 별표 책임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과위원회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뭐 HR 그 홈룸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했어요? 무슨 뭐 한마디로 오락부장이 있고 뭐 체육부장이 있고 뭐 총무부장 있고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게 분과회의라고 보시면 돼요. 뭐 미화부장 있고, 그쵸? 그다음에 기획 마감일을 우리 설정을 해야죠. 데드라인이 있어야 그 다음 어떻게 할 건지 나올 테니까. 그리고 사무국 요원도 선출하고 지명하고 고용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재정 활동하고 그 재정을 돈을 사용하면 뭐든지 감사 활동으로 통제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특별 활동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자문이나 결정을 해줘야겠고요. 그 다음에 모든 프로그램 및 공식 행사를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제반 그 서한문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통제를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정책 관련 제 결정 사항들, 그쵸? 어떤 정책이 나오면 그거를 인준한다. 그러니까 동의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과시켜서 어떤 걸 해야겠죠. 정책들을. 자, 그 다음 회의 명칭 및 주제 결정으로 가면 회의 명칭은 여러분들이 보통 영문하고 국문 같이 쓰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외국어로 공식 명칭을 결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회의 주제가 있으면 회의 목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제목으로 결정해서 기본적인 회의 주제를 선택하십시오. 자, 개최지를 선정할 건데요. 어느 도시 또는 지방이 회의 운영에 적합한가, 도심지 또는 휴양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예상 참가자 수의 수용에 적절한 회의장이 있는가, 그 다음에 여행 거리에 따른 참가자들의 반응 여부나, 그 다음에 숙박시설이 충분하고 수준급인가, 그러니까 회의실 수와 크기는 적절한가, 그 다음에 교통상의 문제점은 없는가, 그 다음에 적절한 영어 프로그램 준비는 있는가, 또는 관광 측면에서 특수한 매력이 있는가, 아니면 기후 문제 중요하죠. 추우면 또 안 되겠잖아요. 그렇게 보시게 되겠습니다. 개최지 선정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보는 게 이게 다 인프라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회의장, 그러니까 컨벤션 센터나 그 도심이냐 휴양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쵸? 그다음에 여행거리도 굉장히 중요해요. 뭐 갈 수 있는, 그리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회의실이나 크기, 그다음 그쵸? 그리고 관광, 그러니까 관광이랑 기후랑 같이 걸려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공식 일정입니다. 공식 일정 중은 보통은 이제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명확하면 비수기에 시작하는 가을에 좀 가격을 좋게 주기 때문에 국내에서 만약 세미나나 협회를 한다고 그러면 보통 가을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1년 중 특수한 시기를 선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가. 그쵸? 그다음에 가장 적절한 시기는 언제고, 이게 바로 이거죠. 관광 성수기 때 겹치면 다 비싸잖아요. 특히 컨벤션은 그 비수기를 선호하는 이유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둘 다 윈윈이거든요. 호텔이든 컨벤션을 하든 말 그대로 우리가 비수기니까 채워야 되니까 특가를 줄 수가 있고, 또 대부분의 컨벤션, 특히 학회나 협회에서 하는 행사들은 자기 부담이거든요. 회의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자기 돈을 내고 오시기 때문에 적절한 가격, 그쵸? 또 비용이 많이 들죠. 숙박시설도 필요하고 회의에 한번 참여하면. 그래서 바로 이거죠. 그 공식 일정을 만들 때 관광 성수기하고 경합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공휴일 비싸고요, 부활절, 크리스마스, 그 다음에 지역 축제가 있는지, 스포츠 행사 이런 것들도 당연히 보죠. 왜냐면 지역 축제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이쪽에 축제가 만약 숙박시설이든 이런 거를 하게 되면 또 시끄러운 거면은 이제 만약 학회에서 한다고 하면 좀 문제가 되죠. 근데 오히려 관광 상품물은 또 좋기 때문에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회의 개최 시기가 중복으로 지장이 있는가. 왜냐면은 똑같은 이제 우리가 행사를 큰 걸 하는데 옆에 뭐 대규모 뭐 컨벤션을 해서
우리하고 또 사람하고 또 중복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각종 행사 일정과 기상 관계를 고려하셔야겠죠. 그다음에 참가 예상 인원입니다. 국가별, 만약 국제 행사라면, 그리고 행사별, 그다음에 예상되는 언어 분포, 공식 언어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겠죠. 왜? 통역 서비스를 해줘야 되니까. 그다음에 회의장을 선정하셔야 됩니다. 개회식이나 폐회식, 그리고 각종 회의나 사교 행사, 그다음에 전시회 부스. 보통은 요즘에 컨벤션 말 그대로 전시회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기업들이 참여하는 경우면. 그래서 용도별 개최 장소를 유무를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 컨벤션 자체 시스템을 갖고 있는 호텔들이 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부영 호텔 앤 리조트 제주 같은 경우도 바로 제주 컨벤션 센터 ICC 제주 바로 옆에 있고, 자체 내에 조그만 회의장이 3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자체 내로 컨벤션을 유치하기도 하고요. 또 대규모 행사인 ICC 제주에 옆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 겹쳐가지고 학회가 거기서 못하면 반사이익을 좀 보기도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 컨벤션 호텔의 경우 당연히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죠. 컨벤션 회의장도 연회장이 있고, 식음료 서비스 되고, 객실 있고, 그렇죠. 그리고 수영장도 3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많이 이용했던 걸로 기억해요. 호텔하고 리조트에서 500개 정도 객실이 있었어요. 대다수 객실을 이용하면, 숙식하면 회의실 요금 할인, 그럼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가, 그렇죠. 비용을 줄여야 되고 예산을 통제해야 되는 입장에서는요. 그 다음에 회의장 위치가 참가자들의 자유시간을 이용해서 쇼핑 또는 관광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곳인가. 그래서 서울, 제주, 부산 이렇게를 선호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쇼핑 관광이 가능하거든요. 네, 숙박 장소를 선정하는 건데, 회의장과 가까운 곳, 또 교통편이 좋은 곳, 그쵸? 쇼핑, 오락, 관광이 용이한 곳을 사람들이 선호하죠. 그 다음에 객실수가 충분해야겠죠. 내가 예약을 하고 싶은데 예약하는 거 없고 다 스위트룸만 남아. 회의 한번 참여하려고 했는데 원래 내 예산은 객실료는 한 1박에 한 10만원 생각하고 있었는데 50만원짜리 밖에 없어. 그러면 고민이 되겠죠. 네, 서비스 및 숙박 요금이죠. 객실 종류별 최저에서 최고 요금까지 명시하고, 기타 부대시설, 수영장, 미용실, 헬스클럽 이런 것들을 사용시간 요금을 명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객실 위치 안내 도면이 당연히 비치되어 있어야 되고요. 제반시설 및 서비스죠. 에어컨, 전화, TV, 목욕, 뭐 샤워시설, 방음벽, 융단, 옷장, 그 다음에 휴식 공간, 룸서비스가 되는지, 주차시설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항공수송 계획이 되어죠. 항공사하고도 보통은 이렇게 라이센스, 그러니까 라이센스가 아니고요. 그 계약을 꼭 컨트랙을 하죠. 왜냐면 회의 참가 대표들에게 원활하게 항공편을 제공해야 되니까, 그리고 계획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니까, 거기서도 호텔처럼 블락을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이 행사 한번 치르는 게 보통이 아닌 거죠. 학회 같은 경우도, 대규모 학회 같은 경우는, 그렇죠, 어떤 대학교에서 이름 걸고 전 세계에 있는 무슨 과학자나, 특히 공대나 의대 쪽 행사가 커요. 그래서 보면 국제 행사 하면 막 2,000명 오고, 뭐 교수진들이 와도 가족하고 대동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회의 참가 대표들에게 원활한 항공편, 그 다음에 계획된 일정,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고, 회의 참가들의 도착 예정을 파악해서 이동 계획이나 출국 일자를 조사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지역별, 노선별 운송 수요를 판단하셔야 되고요. 관광 계획에 따른 국내선 항공 수송 계획도 잡으셔야 되고, 필요시 전세기 운행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항공 노선 시간표 제작해서 드려야 되고요. 예약 데스크를 운영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량 운행 계획은 어떻게 하냐? 회의 일정이나 숙소, 회의장, 관광 코스, 기타 행선 지면 수송 인원 및 화물량 등을 여러분들이 수요 판단을 하고요. 계획별 차종이나 차량 동원, 그런 기본 방안을 수립해야겠죠. 그리고 수송을 위해서 표시물 제작 및 차량 운행 안내 책자를 발행하고, 안내판이나 스티커, 화물표, 현수막 등을 제작해야겠죠. 교통 통제 계획도 수립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국제회의를 유치하기 위해서 처음에 회의 개최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그 준비위원회는 국제회의를 개최를 하기 위한 세부 계획이 딱 구체화되잖아요.
그러면 본격적인 준비 활동을 해 나갈 뭐가 있어야 돼요? 준비위원회, organize committee라고 하죠. 여기를 여러분들이 발족시키고 세부 업무별 담당하는 분과위원회를 조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준비위원회 말고 사무국이 이제 만들어져요. 그럼 사무국은 뭐냐? 그쪽에 회의 준비 기본 계획을 수립해요. 사업이나 예산을 받고 회계 및 행정 절차를 수립하고요. 각 분과위원회하고 회의 준비합니다. 그래서 추진 협조하고 조정하고 행정사무 지원하고요. 준비 및 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소요 물자 종합 조정 및 조달하고요. 회의 준비용 사무 장비나 비품, 집기, 사무용품의 확보 및 관리를 합니다. 각종 준비를 위한 실무진 회의 개최 및 결과 처리 업무를 하고요. 준비위원회, 위원, 행사, 기타 동원 인원의 명단을 확보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회의 준비를 추진하는 일지를 작성하고 각종 회의록을 기록하고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문위원이나 고용원, 사무국, 유급 요원에 대해서 인사 또는 급여 관리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국제기구 본부와의 연락 업무 및 행정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좀 이렇게. 자, 그 다음 분과위원회입니다. 국제기구 본부 및 준비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구체적인 회의 준비 및 그 다음에 운영을 하는 것이 바로 분과위원회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분과위원회 어떤 일을 하느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 홍보분과위원회는 뭐냐? 그러면 국내 및 해외에 대한 홍보 선전을 하고요. 말 그대로 홍보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렇게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언론이나 이런 데서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홍보 선전물을 기사 같은 경우를 내주는 게 홍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선전 간행물, 기자회견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홍보라는 게. 그다음에 언론인을 초청해서 기자실을 관리하거나 기타 홍보나 선전에 관한 일체 업무를 하는 게 홍보 분과위원회입니다. 각 분과위원회가 뭐 하는지는 아셔야 돼요. 그다음에 재무라고 하면 결국 돈이죠. 운영 자금 조달이나 소요 재원을 확보하는 거랑 예산입니다. 이게 예산 집행하는 데가 바로 재무분과위원회죠. 운영 자금을 수납하거나 관리 및 재경비를 지출하고 물품 조달 계획이나 출납 관리, 그 다음 결산 보고서 작성, 기타 재무에 관한 일체 업무를 하는 겁니다. 수송이라니까 결국은 이제 손님이 오실 분들, 이제 호텔이나 아니면 회의장에 안내하는 거죠. 그러한 대표들을 수송 계획을 수립하고요. 국제, 국내 수송 및 수송 기관과에 연락하고 수배하는 미리 준비한다는 거죠. 블락해놓고. 교통통제소 및 항공예약 데스크 설치를 운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 수송에 관한 일체 업무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숙박분과는 당연히 호텔 블락해놔야겠죠. 사용할 호텔의 결정 및 객실을 보호하고요. 숙박요금 결정하시고 각 호텔별 객실 배정 및 그쵸? 그 다음에 조정 관리를 하셔야 되고 각 호텔과 연락 조정을 해야 됩니다. 상담실 운영하셔야 되고요. 숙박 데스크 설치 및 운영하셔야겠고 기타 숙박에 관한 일체 업무를 하셔야 되는 게 바로 숙박분과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사교행사분과위원회예요. 각종 리셉션 실시계획, 주최자와의 연락 조정, 각종 리셉션 초청장, 그 다음 리셉션 장소 확보하셔야 되고 문화행사 및 스포츠 행사 실시 계획 및 연락 조정해야 되고 동반자 행사예요. 이거 동반지가 아니라요. 동반자 행사예요. 이게 지금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쵸. 이거는 같이 오신 분들 있잖아요. 이 책에서 오류가 있는데요. 동반자예요. 같이 오신 분들. 왜냐면 가족 같은 경우 같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동반자들을 위한 행사 같은 걸 실시해야겠죠. 특히 각광을 많이 받는 게 어린 친구들을 동반할 때.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칠드런이라고 하죠. 우리 아는 그런 아이들이 같이 오면 그걸 놀아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있죠. 그래야지 안심하고 가족끼리 만약 와도 관광도 즐길 수 있으실 거고 이제 아이들도 즐거워할 거고 또 집중해서 회의나 어떤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기타 사교 행사에 관한 일체 업무를 하는 겁니다. 다음 관광분과죠. 그죠? 회의 전후 특히 후에 많이 하고요. 관광 종합계획 수립하시고
관광 데스크 설치 운영하시고 관광 선전물, 그 관광 선전물이 막 그런 거죠. 여기 만약 제주도면 제주도의 관광지들 아니면은 뭐 협약한 그래서 할인 쿠폰을 나눠주는 뭐 그런 데를 뭐 지도를 드린다든가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관광 환영 행사, 그 다음에 기타 관광에 대한 일체 업무를 하는 거죠. 등록분과위원회, 결국 돈 들어온 되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 오는 결국 어떻게 보면은 컨벤션 손님이 뭐 학회나 협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마스터카드 작성하셔야 되고 회의 참가자 수 접수하셔야 되고 참가자 리스트 목록 만들어야겠죠. 그 다음에 등록대서 설치 운영하고 기타 등록에 관한 업무들을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의전 및 영접 분과위원회예요. 출입국 편의 제공하셔야 되고 환영 뭐 안내문 표지, 그렇죠? 주요 행사 영접 안내하고 기타 업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회의 및 회의장 분과위원회, 그렇죠? 막상 이제 회의가 시작하면 굉장히 중요한 부서죠. 프로그램 편성하셔야 되고 강연 내용 등 국제기구 본부와 협의합니다. 초청 인사가 있죠. 근데 키노트 스피커라고 하는데 초청 인사 선정에 관한 국제기구 본부와 협의하고 국내 연사도 선정하셔야 되고 연설문이나 발표문 등 접수 및 편지, 회의 진행 전문 용언, 사회자, 그 다음에 동시통역사, 속기사라는 건 이제 회의를 바로 이제 적는 거죠. 근데 아마 속기사는 조만간 없어질 것 같아요. 뭐 이거는 필요 없고요. 속기사 등이라고 할게요. 그런 사람들 수배와 관련. 왜냐면 인공지능이 알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음성하게 되면 아직 그 처리가 좀 늦을 뿐이지 조만간 속기사는 없어질 직업이에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편집하고요. 개폐회식 기획 및 진행하고 각종 회의장 확보, 문서 처리소 이런 데를 확보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시설분과위원회입니다. 통신시설 확보하셔야 되고 기타 부속 설비 하셔야 되고 전시분과위원회는 전시관이 있을 경우 전시관 설치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전시품 통관이 돼야 돼요. 전시를 만약 미술 뭐뭐 박람회 뭐 이러면 그 전시물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해야겠죠. 그 통관을 해야 될 편의를 제공하시고요. 기타 전시에 관한 일체 업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나옵니다. PCO예요. PCO는 여러분 대부분이 우리가 연회장 가는 거랑 똑같이 그리고 국제회의 관련된 만약 컨벤션 기획사를 자격증을 딴다거나 아니면 가신다면 PCO를 가요. 그쵸? 그렇게 돼요. 그 국제회의 개최와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행사 주최 측으로부터 받아서 부터 위임 받아가지고 우리가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대행해주는 바로 영리 업체가 바로 PCO라고요. 그래서 PCO의 정의 꼭 기억하시고요. 특징이 전문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효율성을 갖고 있죠. 효과적이죠. 왜냐면은 전문가들을 우리가 저렴하게 용역으로 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경제성을 갖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PCO의 역할입니다. 우리나라 국제회의 기획자들이 이 PCO들이 하는 게 뭐냐면 굳이 이건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지울게요. 관광공사, 즉 공공기관이죠. 공적기관이라는 게 좀 이름이 좀 틀린 건 아닌데 공공기관과 협력해서 국제회의와 박람회, 국내 유치를 공동협력 방안을 연구하고 촉진 활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주최 측으로부터 위임받은 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운영을 위해서 회의 주최 측과 상호 긴밀한 협조하에서 제반 업무를 조정하고 운영하셔야겠고요. 특히 이제 대부분이 PCO들 역할이 관광공사하고 연결이 떼놓을 수가 없어요. 컨벤션은 이제 진짜 우리가 말하는 큰 컨벤션은 다 국제 관계 또 대통령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서 관광회사와 그 다음에 항공사, 그 다음에 교통운송회사, 그쵸? 쇼핑업체, 숙박업체 같은 국제회의 관련 업체들, 관련 정부기관, 국제회의 전담 정부기구 이런 원활한 회의 운영에 필요한 그쵸? 자꾸 이게 왜 이렇게 하죠? 회의 운영에 필요한 그러한 모든 외부 기관이나 업체들과 긴밀한 업무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외부 기관과 업무 협조하에 회의안을 전문적으로 편성하셔야죠. 그래서 회의장이나 숙박시설, 전문 인력의 관련 용역과 시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또한 모든 업무를 전체적으로 조정, 주최 측이나 참가자들 하여금 행사가 효율적으로 조직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PCO 업무 내용 중요합니다. 국제회의 개최를 사전에 준비하는 거죠. 뭐냐면 첫 번째, 회의 성격이나 취지를 파악해야 돼요.
그래야지 준비 계획을 수립하겠죠. 그다음 개최 일자가 결정되면 뭐냐면 그때 뭘 하면 결국 똑같아요. 우리가 과거에 회의한 개최 연역을 언제 했지? 이 행사는? 그래서 최대한 왔던 분들이 또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시기와 기간을 주최 측과 협의해서 우리가 결정하고 회의의 주제나 각종 회의 수, 그다음에 행사 내용, 참가자 수 이런 거를 따라서 개최 일자를 조정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지원해주는 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원해주는 기관이 어디 있는지 그거를 이제 컨벤션 뷰로 하고 이제 상의를 하죠, 보통. 그 다음에 과거에 이게 또 지원했던 협찬사나 이런 데가 누가 있는지를 정보를 받겠죠. 과거 개최 여력을 참고해서. 또 항공사, 중앙, 지방정부, 그 다음에 기업체, 가입단체 이런 유관기관을 조사를 하셔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협의를 해서 회의 중 발생 가능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말 그대로 이전 회의 경험을 반영하셔야겠죠. 자, 회의 개최 시에 있던 각종 활동들이 뭘 했는지 아셔야 되고 그 회의장들의 지적 조건이 어땠고 기후 중요합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직접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낯선 나라에 가는데 내 돈 주고 가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기후나 그런 관광지나 이런 걸 볼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리고 재정 확보를 해요. 개최지의 회원이나 그 이해 당사자의 재정 보조나 주간 협회사나 여러 기관으로부터 후원금, 그렇죠? 그래서 그런 필수 비용이나 임의 비용이 친교 행사를 하거나 관람비 그런 것들을 산정하셔야 되고요. 요원을 결국은 일 진행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회의 개최 준비의 초기 단계부터 사후 처리까지 전반적인 또는 부분적으로 행정 업무와 실무를 담당하게 될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요원을 확보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국제회의 개최 사전 준비입니다. 회의 참가 홍보 활동을 전개해야겠죠. 회의 개최 1년 전부터 국제노선 취향 항공사나 국제기구, 뭐 UN에 산하에 있는 본부나 유관기업체, 본부 호텔들과 공동 홍보 활동을 하셔야죠. 그리고 참가 예산 개인들, 대상자들이죠. 잠재적 고객들에게 참가 서신이나 등록 양식 등 행사 프로그램을 발송하셔야 됩니다. 이게 다 PCO. 모든 진행과 관련된 업무를 다 위임받아가지고 하는 게 PCO예요. 그러니까 잠깐 보시면 우리나라 PCO는 아직까지는 이제 큰데 몇 군데서 다 하고 있어요. 그만한 역량을 가진 데가 이제 많지가 않다 보니까 잠깐만요. 그렇죠? 자, 그럼 보시면 국제회의 기획자의 유형이 조직과 단체의 성격에 따라 기업단체 회의의 전문가들이 있고요. 기업들 위주로 하는. 그 다음에 전문가 단체 회의, 뭐 이게 의사협회나 이런 거죠. 그 다음 정부기관 회의 기획하거나 개인적인 회의 컨설팅 회사나 전문가 단체 관리, 이런 여행사. 그 여행사에서 이제 관광객뿐만 아니라 여기도 특히 하나투어가 한동안 그랬죠.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잘했는데 B2B나 B2C로 많이 했어요. SM 엔터테인먼트 이런 데 행사 이제 하나투어가 크게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전문적인 국제회의 기획자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독립된 회의 컨설팅 회사에 속하는 국제 용역업체가 그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PCO의 역할이 확대 방안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유치한 그 행사에 적합한 PCO를 선발하려면요. 초기에 제안서 요청 공문에서부터 PCO들에게 요구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해줘야라, 그렇게 명확하게 명시해야 돼요. 그래서 회의 개최지에 대한 정보나 참석자 정보, 프로그램에 대한 관한 정보들을 주셔야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회의 기획자가 있고 회의 후원자가 있는데 회의를 기획, 지휘, 총괄 책임 맡은 자예요. 성공적 회의 운영을 위해 모든 작업을 진행하는 게 회의 기획자고, 회의 후원자는 뭐 기업, 협회, 교육기관, 노조, 정당, 언론기관, 종교단체 등 회의나 전시회, 행사 등을 후원하는 기관이 바로 회의 후원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